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3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1월 2일이었고 첫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크게 원자력 테마는 움직임이 없었고요. 크게 내린 종목도 있고, 보합 수준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면 이제 증시는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는 2.2%, 코스닥은 2% 정도 상승하면서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증시 분위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4,3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900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1,300억, 90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연중 또 작년에 넘지 못했던 고점을 올해 시작하자마자 넘어버렸고요. 삼성전자가 7%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상승으로 올라갔던 지수였는데요. 또 이번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반도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빅 종목들이 두 개가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엄청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테마별로 좀 들여다 봤을 때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많이 올라간 테마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초에 이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도 매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 종목 위주로 매수가 이어졌던 것 같고요.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고요. 연초에는 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넘지 못했던 고점을 한 번에 뚫고 나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1,300억을 매수를 하면서 또 외국인 투자자 마지막에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플러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고요. 나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우는 조금 올라가면서 진행되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446원 급락을 한 뒤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이제 상승보다는 적정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살짝 다시 급락했다가 올라가는 듯 추가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연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4월에 세계 채권 지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으로써 이런 이제 원화에 대한 강세가 조금 예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올해 환율에 대한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고점 돌파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적정한 수준 내에 환율이 다시 들어오면서 여전히 그래도 평소보다는 높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옴으로써 한국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금리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도 중간 선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시장이 좀 유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도 좀 세게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잡기 위해서 일단 금리가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유발되면 또 그 속도도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도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 없었죠. 가볍게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0.5% 올라갔고요. 일단 계속
비슷한 자리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유사한 그림이죠. 그래서 한번 악재가 나오면 또 이렇게 골을 파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체코에 대한 그런 EU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딱 이제 주가를 잠깐 떨어뜨리기에 좋은 그런 소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이 원전 협력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악재로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체코 원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의 원전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미국이 AI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주가가 뭐 조정을 받던 간에 결국에는 그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상승이 우리가 기다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루하지만 반도체라든지 좀 우주항공 테마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려갔지만 분명히 그 테마들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상승을 끝내고 다시 이 에너지 테마로, 특히 원자력 테마로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 올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어떤 명분이든 간에 그 세력들은 그 명분을 토대로 주가를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0,000원에서부터 70,000원까지 올라오는 그 상승세를 보았을 때는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한번 힘을 받아서 올라갈 때 특히 이제 원전 테마가 힘을 강하게 받으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10만원 혹은 이제 15만원, 20만원까지도 가볍게 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만큼 이제 전체 주요 이슈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산업에 대한 흐름만 캐치를 하면서 이 흐름은 가볍게 보시고, 주가에 대한 단기 흐름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장기 흐름은 분명히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사실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근데 매도가 집중되다가도 중간중간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요. 최근에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0.8% 정도 하락했고요. 69,500원 마찬가지 지루하게 고점을 찍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 피크를 줄 때마다 거래량 힘 실으면서 좀 강하게 올라가고요. 다음 이제 상승세에 85,000원을 충분히 저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모멘텀도 가지고 있으면서 재무적인 이슈도 사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건설이 더 상승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홀텍 사업이 시작될 거고요. SMR에 본격적으로 EPC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현대건설이 다시 한번 이름을 날릴 거죠. 내년에 이제 아니고 이제 올해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 소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현대건설 계속 수주 잔고도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 원전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한 수십조 원 이상으로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변동 없지만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가 장기 하락에서 완전히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림이 나와줬고요. 꽤 오래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리고를 반복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매집을 하는 단계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간을 천천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는 없다. 시장이 그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기술도 지금 뭐 바닥 라인에서 움직이진 않지만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원자력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겁니다. 특히 미국 이슈가 터졌을 때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한전기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S&T 에너지도 계속 약한 모습이죠. SMR에 대한 움직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것이 거래량이 실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 없이 그냥 받쳐주는 물량 없이 떨어지는 거라서 크게 저는 중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점을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라서 크게 뭐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쭉 눌러지면 좀 뭔가 좋지 않은 신호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테마가 살아나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BHI도 수주 잔고가 엄청나고요. 계속 최근에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공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이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계속 반복적으로 주가를 오르고 떨어뜨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저점 라인을 깨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도 좀 분석이 되는 그런 차트였죠. 근데 가볍게 밀어 올리면서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단계는 BHI가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 단계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고요. 그 시기가 올해는 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도했지만 BHI는 현재 주가도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아래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BHI가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와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보았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도 작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광밴드도 지금 1.5% 떨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바닥 라인을 낮춰가는 듯한 느낌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 잘 되고 원자력 산업 잘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좀 이제 삼지창 모양으로 좋지 않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지만 바닥 라인 잡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성공밴드는 그런 테마에 대한 이슈가 필요해 보이고요. 거래량 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과 원자력 테마 살아날 때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없이 쭉쭉 그냥 밀리고 있거든요, 주가가. 근데 반복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리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지금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음봉이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리는 그림으로서는 21선 받치면서 이 수렴 구간에서 뚫고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오히려 한 수 더 둬서 더 하락을 시킴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시키도록 만드는 좀 그런 의도적인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보다는 좀 상승에 대한 전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MR에 대한 테마가 살아났을 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연기금 투자자는 이 12월에 중순에 한참 이제 힘을 받을 때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는데 주요하게 이 태용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 수급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에 대한 이슈도 이제 끝났거든요. 12월 30일 기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고요. 태용도 한번 힘을 받으면 바짝 이제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가볍게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산업, SMR, 그리고 항공 우주도 들어가고요. 모든 테마가 지금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로 움직일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우지는 계측 기업으로서 추세 잘 살리고 아주 이쁜 그림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하기도 딱 좋은 기업이죠. 뭔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하락을 하고 예상하는 범위에서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계속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별 거래도 뭐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일부 매도했지만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로 이어지고 있고요. 우지는 계속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지금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예상됩니다. 보성파워텍도 조금 올라갔지만 뭐 비슷한 라인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은 한번 방향 잡을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도 적고요.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이제 테마에 대한 힘을 받았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 매수 매도는 사실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우리 기술도 바닥 라인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한번 이제 튀어나갈 때가 되어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조금 매수했지만 수급 자체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좀 궁금하던 부분이 있을 텐데요. 공매도 잔고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이제 많이 감소한 것처럼 나타났었는데 좀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자로 했을 때 공매도 잔고가 오늘 수정이 되었고요. 48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계속 높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것은 사실 이제 주가를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활용한다라기보다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약간 해지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수익을 보고 내려갈 때도 수익을 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매도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혹여나 이제 그런 이 하락에 대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공매도는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한 장치를 좀 해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지루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시작되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때 금융위기를 맞췄던 빅쇼트에 대한 그런 투자자가, 그죠? 계속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AI에 대한 버블을 제기하면서 투자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언급을 하면서 그게 좀 장기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도 있고 좋지 않게 나온 기업도 생겼고요. 그런 이슈들이 좀 길게 늘어지면서 계속 이 에너지에 대한 테마들이 좀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제 의아한 것은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나타나면서도 계속 이 실리콘 특이점, 그죠? 삼성, SK 하이닉스 비롯한 마이크론까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도 2027년에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상당히 빅 사이클이 올 거라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코스피 내에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죠. AI는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굉장히 슈퍼 사이클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와 이렇게 블룸버그, NEF 분석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AI 학습 주요 집중으로 인해서 약 10에서 12기가와트로 증가를 한다. 그래서 원전 10기 이상의 발전 용량이 데이터 처리에만 추가 투입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칩 자체가 굉장히 모자라다라고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든 간에 현재로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입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3,800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84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해서 상당히 적죠. 지금 뭐 거의 우리나라보다 50배 가까이 지금 많은 수준으로 미국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전기료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주요 데이터 센터 증가주들이 많게는 이제 30%까지 전기료가 올라갔고 평균적으로는 15%까지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지금 전력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을 늦춰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자체가 뭔가 이 멈출 수 없는 그런 산업으로 진행이 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지금 되지 않으니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렇게 양립해서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버블 자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급량이다. 전력에 대한 공급량이 따라가주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봤자 소용이 없고, 거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저 쏟아지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HBM, 그런 메모리 같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실컷 깔아놓고 이제 운용하지 못했을 때는 당장 그게 이제 학습을 하지 못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들어간 자금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때서야 이제 정말 버블이 터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전력이 부족해서 이 AI 산업에 투자한 만큼 돈을 회수하는 게 꽤 오래 걸리겠구나. 그리고 당장 이렇게 큰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들도 갑작스럽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 속도 조절이 들어가면서 슈퍼 사이클에서 갑작스러운 이제 생산 저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부 간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원전 싸움, 그 다음에 패권 싸움, AI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이제 타격을 받고 산업에 대한 차질이 생겼을 때 한쪽이 이제 승자로 들어가기 위한 공격 굳히기를 할 거고요. 그러한 상황 때문이라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향후 미국이라든지 혹은 AI를 개발하는 국가들의 주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죠. 근데 그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 사실 친환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선택한 길은 친환경보다도 조금 후순위로 가서 친환경을 미루고 그것 대신해서 이제 원전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원전 산업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석탄 에너지라든지 LNG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와 그 다음에 SMR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이제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국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이제 원전을 대형으로 엄청나게 지금 서해안을 따라서 수십 개를 지금 건설을 하고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 10년 뒤에는 중국이 이 원자력 산업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결론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AI는 이 국가 간의 경쟁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싸움이 되었다. 그죠? 멈추게 되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로 이어진다. 왜냐면 AI에 대한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산업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전력에 대한 이 확보 없이는 AI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에너지에 대한 플랜트 증가,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엄청난 영향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삼성전자니 SK 하이닉스니 이런 반도체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 상황이 결국에는 전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근본부터 다시 집중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한번 기대감으로 원자력 테마가 좀 뭐 수배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멀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후 필요한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이 지금 투자에 대한 영향, 생산 영향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영향을 풀로 돌려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대한 그런 영향을 봤을 때 사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이 뭔가 제조에 대한 영향이 뛰어난 국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서방 국가들은 제조보다는 약간 이제 원천 기술, 그리고 이제 그런 금융 서비스, 이런 쪽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제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인건비도 비싸고 좀 이제 저가에 대한 제조 이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밀려가지고 쇠퇴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제외하니 한국, 그리고 일본, 뭐 이런 국가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전 세계에 대한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시기가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모든 이 역량을 다 동원했을 때 세계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 증시도 보면 어제 뭐 나스닥은 보합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원자력 테마들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15% 가까이 올라갔고요. 16.3달러. 그다음에 오클로도 8.4% 올라가지고 77달러. 그리고 BWXT도 181달러로 5%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카메코도 7%까지 올라가면서 웬만한 이제 원자력 테마들은 어제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AI 버블에 대한 공격과 그다음에 SMR에 대한 경제성 의문으로 상당히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다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또 모르죠. 잠깐 이렇게 움직였다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지는 만큼 집중을 여기다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절대적인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실제로 그 주요 이 AI 개발 CEO들이 오픈 AI라든지 뭐 테슬라 머스크라든지 이런 기업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다 전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칩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제는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쪽으로 분명히 포커스가 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전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에 대한 영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건설에 대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빅테크, MS, 구글, 아마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그런 SMR이 이제 공장식 생산으로 건설 기간을 3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이 얘기는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손종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엔비디아에 대한 지분을 매도를 하고 이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모듈형 SMR 생산 공장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최대 이 건설 기간을 낮춰서 2년까지도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SMR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에 대한 그런 생산을 대량으로 하면서도 이제 그런 뭐 전자 용접이라든지 혹은 3D 프린팅 같은 것을 이제 주요하게 또 활용을 해서 복잡한 형상을 한 번에 찍어내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생산 납기를 대량으로 줄이는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 이제 그냥 레고를 만들듯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버리고 그런 소형 모듈 원전을 바로 또 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이 SMR로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대형 원전의 천문학적 비용과 긴 건설 기간 탓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이나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같은 대형 원전 프로젝트는 공기 지원과 비용 초과로 토목 공사의 악몽이라고 오명을 쓸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실제 보글 원전은 43조 원이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부채를 떠안으려는 민간 투자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몰락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SMR은 근데 300메가와트급 수준의 소형 모듈 원자로
그 다음에 모듈 방식을 채택을 해서 건설 기간이 3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되고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춰서 중견 전력 회사나 빅테크 기업들도 접근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듈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상당히 낮지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범위 자체가 작고 그리고 냉각수가 이 필수가 아닌 그런 차세대 SMR도 있고 자연 냉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지역마다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긴 송전로가 필요 없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문제가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 옆에다가 하나씩 SMR을 지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 세계 기업들, 국가들이 SMR에 몰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듀크 에너지는 원전 건설 허가 신청서를 또 접수를 했고요. 현대건설이 수주가 기대가 되죠. SMR 설계 4개, 비경수 설계 2개 등 총 6개를 제출했고 2036년에 첫 SMR 가동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크 에너지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착수를 했고 여기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4개와 비경수형 원자로 설계 2개, 총 6개 원전 기술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잠재 후보로는 GE 버노바 히타치 SMR인 BWRX-300 그리고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전이 꼽히게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BWRX-300에 대한 모델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짓게 되고 유럽 내에서도 저 모델을 선호하고 있고요. 저 모델은 사실상 이제 대형 원전을 소형화시킨 원전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새로운 원전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 그대로 집약된 원전이라서 초기 SMR 시장에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BWRX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엑스에너지도 있고 뉴스킬 파워도 있고 홀텍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뉴스킬 파워에 투자를 했고 이제 테네시주에 뉴스킬 파워 SMR 80기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9월 달에 있었죠. 근데 이게 쏙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이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0개가 모듈 형태로 80개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다 진행이 되면 이제 뭐 1년에 20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풀로 몇 년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테네시주에는 이제 뭐 머스크 XAI와 그 다음에 구글 등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기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자가 있으면 이제 수요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전력에 대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뉴스케일 파워 모델은 특히 원래 아이다호주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에 수주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좀 했는데 그게 지금 아이다호주 프로젝트가 날아가면서 붕 뜬 상황에서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그것을 투입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이 루마니아도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죽었던 원전도 살려야 되고 수명 연장도 하고 그냥 뭐 땅에 있는 석유, 뭐 석탄 다 써가지고 지금 전력을 생산하는데도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 가지고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작되어 있는 이 모듈이 있다면 당장 빠르게 테네시주에다가 승인을 빨리 해서 짓기 시작했을 때 그 SMR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 사업도 갑작스럽게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AI 버블이 나오는 그런 기간 동안 이미 그냥 미국 내에서는 그 AI에 대한 관련 전력 산업이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버블 이슈가 싹 거치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는 거의 착공 단계에 들어가는 기업들 그리고 크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반도체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구글 스페이스 X가 이렇게 우주 데이터 센터로 AI 인프라 경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제 지구 내에 깔면 계절도 그렇고 기후 영향도 있고, 그죠? 태양이 떴다 졌다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주 밖에서 이제 태양을 계속 태양광을 쬐게 되면 그게 데이터 센터로서의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얼마나 대형화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소형화된 거를 막 깔았을 때 과연 이제 그게 될 건가? 그리고 태양 활동이 풍부했을 때 거기서 쏟아지는 방사선들이 이제 저는 전자장치를 이제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제로 삼는데, 일단 2027년에 첫 번째로 이제 그 우주 데이터 센터를 시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저 부분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지금 이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계속 이목이 쏠리고 있고, 네, 저렇게 우주항공 기술과 반도체 이런 기술이 점점 진부하면 진부할수록 이제 하나 더 남았죠. 휴머노이드.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최근에 이 CES를 앞두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술이 다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요. 네, 이 기업들이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또 조선업이 또 잘 되고 있죠. 그래서 2026년에는 뭐 이렇게 조선업이 3.5년치 일감이 쌓여 있고 LNG 방산으로 슈퍼 사이클을 굳힌다라고 하니 상당히 이제 전방적으로 산업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또 들어가는 철강, 그죠? 그리고 그런 단조품들이 또 크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단조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겠죠. 성광밴드, 그리고 태용, 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 그래서 계속 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네, 결국에는 올해 뭐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